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풀벌레 소리가 좋은 9월이 왔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포근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라며 일교차가 심한 한절기 날씨에 건강관리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립장 사업소와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현장 방문이 있으며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한 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를 포함한 3건의 위탁 사무 보고를 받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매립장 사업소와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현장 방문을 하고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한 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를 포함한 3건의 위탁 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사 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 방문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실태 점검과 월화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장 사업소와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안부로 제3197호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통한 진주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하여
재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경남도와 통일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항공사업자의 정의를 항공운수 사업자 외에 항공기 취급업자도 확대 포함하며 안 제3조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의 범위를 경상남도 조례 내용과 같이 조정하고 안 제5조 재정 지원 신청 서류 또한 경남도와 통일하고 안 제6조 재정 지원금 심사 및 교부 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는 2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양 분석 평가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유로 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정입니다.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재위탁건과 공영유로 주차장 재위탁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재위탁건입니다. 위탁 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정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금년 12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 조례 제12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범위는 특별교통수당 장애인 콜택시 34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2개 운수업체로 금액은 2022년 기준 연간 23억 8천만 원입니다. 선정은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진위원회 심사 선정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23년 위탁관리비를 확정하고 1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유로 주차장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 사유는 관내 58개 공영주차장을 시지경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로 위탁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도모는 물론 시재정 수입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및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침 자료와 같이 전체 58개소 1764면으로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전자입찰 등록비 및 낙찰 수수로 1,19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년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콜택시가 34대다 그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두 개 운수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동진 택시하고 일진교통입니다. 동부지역 하나, 서부지역 하나 각 17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과 뭐 어디? 일진 택시 일진. 일진은 몇 대고 동진은 몇 대입니까? 각 17대씩입니다. 아, 공평하게 17대씩. 예. 그러면 이 예산이 23억이니까 위탁 금액이 예. 이 위탁 금액도 반을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반이 각 한 대당 되겠습니다. 7천만 원 해가지고 2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장애인 콜택시에 우리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23억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장애인들이 이 택시를 인해 가지고 23억의 효과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지금 현재 뭐 효과는 발휘하고 있는데 그 중증 장애인들께서 좀 더 차를 좀 더 정차를 시켜줬으면 싶고 또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일부 시간대에 좀 차량이 적어가지고 그건 9월 1일부터 이규섭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수정해서 했고 금년 12월에 재위탁할 때는 그 시간도 또다시 약간 변행을 할 수 있으면은 변행을 하고 지금 저희가 경남도에 추가 신청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배차가 되면은 이규수 위원 지적대로 그 시간대에 좀 더 그 투입을 해가지고 그럼 34대가 조금 더 한 현재 40대 정도? 34대인데 저희는 지금 경남도 6대 정도 추가로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전체가 반영이 될지 뭐 몇 대가 반영이 될지 그거는 이제 경남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지원을 받습니까? 그냥 그 차를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를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한다는 것은 그냥 예산 지원해달라 이 뜻이죠. 사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비하고 지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받아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위탁을 하면서 그 이제 우리 의회에 재위탁 보고를 하는 어떤 상황이라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것도 이게 좀 말씀이 또 작년 재작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부 특정 그 회사에서 그 직원이 다쳐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그 근무를 안 했는데 그 임금비 관련해가지고 약간 지적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받아내고 받아냈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그래, 내가 알겠습니다. 이놈 해야 될 예, 예. 상황이니까 하는 것 예. 같고. 그다음에 유료 우리 주차장에 위탁비 우리 소유 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은 제가 알기로 6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아, 이건 우리 저 세외 수입으로 잡힌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6억 예, 정도. 예. 1,100만 원 정도. 우리가 입찰해서 입찰 단가가 떨어지는 게 한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지금 새롭게 그 뭡니까 배수장이 아니고 뭐라 우수 저르 시설 우수저르지죠. 활용한 우수저르지 주차장입니다. 위에 예. 지금 그 초전동 그 일동 예. 아파트 앞에 지금 곧 그 이제 거의 다 돼. 어제 예. 가보니까 사업이 맞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던데. 예, 예. 그건 어떻게 유로를 할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세요? 그또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시민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하면서 밤 8시부터 그 다음에 아침 8시까지는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무료로 하고. 주간은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유를 한다. 예. 예. 그러면 그 돈은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뭐 시간당 그거는 이제 위탁하는 쪽에서 위탁할 때 당시에 예. 그 뭐 1급질 할지 2급질 할지 그거는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예.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그때 받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들어가면. 위탁을 해줘 이쪽에 위탁을 줘야 되는 어떤 맞습니다. 경계 입찰해가지고 위탁을 원칙을 하고 인척을 하고. 그 뭐 타산이 안 만다든지 이리 되면은 예. 우리가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보건 단체에 그렇죠. 수기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몇 명? 160, 100, 크게가 56면인가? 아, 56면 예, 정도 그렇습니다. 되죠. 예. 예, 그것도 한번 그쪽에 그 이제 내가 건의를 받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예, 뭐 주민들이 이거를 소문이 뭐 그 예를 들면 유료 주차를 한다는데 좀 무료로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저희가- 대한 답 우리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답변은? 무료로 해보면은 예, 장기 주차 내지는 그 맞습니다. 캠핑카
이런 차들이 대부분 장악을 해가지고 일반 그렇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야간에 밤 8시 이후에는 무료를 하고 일가 중일 때 유료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장기 주차가 점을 해피면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힘든 있어서 그런 상황이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뭔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 가지고 뭐 시간대 요 배차를 차로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 효율성이 좀 극대화됐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존경하는 서정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산을 투입돼 갖고 집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최고의 이제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층이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특수층으로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정돼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요청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혜자분들한테 이런 시간대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정책 개선을 할 것 같으면은 수혜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수혜자, 이제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센터에, 경남센터에 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택시를 사용하겠다라고. 그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 개인정보,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아마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는 문자 발송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그 개인정보 보호에 뭐 배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해 가지고 예, 가급적이면은 신속하게 수혜자들이 문자를 통해서 시간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정책 변경된 부분에 대한 요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신영국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교통낙자 그 재위탁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위탁 대상이 여객 자동차 운송법에 의한 동진택시 아까 일진교통 예. 이거 외에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못합니까? 공개 입찰을 하면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업체에 대한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재위탁이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은 다른 신규 그렇지. 사업자들이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사업자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기존의 사업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택시 회사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그것들을 이제 우리 요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가 가장 높은 분이 재위탁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2023년까지는 지금 이분들이 재위탁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 업체들이 그대로 간단 말. 2022년까지는 예. 12월까지는 현재 두 개 업체가 이대로 하고 예, 예. 12월 중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신청을 받아가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공영 주차 그저 휠체어를 제이트한다 이 예,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이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택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콜택시 있고 그죠? 장애인 콜택시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있고 그다음에 브라보 택시 있고 예, 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뭐 이야기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세 가지를 각각 입찰을 해가지고 한 업체씩 선정을 하면은 오히려 이게 또 집중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이제 행감할 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질문 한번 할 테니까. 그건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브라보 행복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런 택시가 아니고 농촌 지형을 그 100원짜리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 힘든 것이 진주시 전역에 있는 농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주면 그 회사 본거지가 예를 들어서 뭐 평거동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반성 저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그 운영의 묘도 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물류비, 기름값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브라보 택시는 그 지역에 있는 택시 회사 중에서 그 지역과 맨 소재지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회사를 그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다 업체도 다 이거 대수를
차량 운행 개수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드리고 휠체어 콜택시 이거는 17대 정해지가 있습니다. 요를 운영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약간 좀 뭐라 할까 좀 운행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에러가 있고 타고자 할 때 차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도에서 주최하는 바우처 택시를 해가지고 저희 시와 김해시, 금년도 통영시도 또는 4개 시 정도만 지금 우선 일반 택시 중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지정을 해간 50대 정도를 일반 영업을 하시다가 콜이 들어오면 경남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사님 운행하는 대신 기사님들한테 인센티브 2,000원을 주고 저희는 나머지를 활용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한쪽 어떤 일이 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경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경훈 의원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늘 국장님 대신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 요구 절차 자체가 정리의 기간에는 의회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2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총괄 현황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8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합니다. 그 안에는 나라장터를 포함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는 2건이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이건 절차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탁자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운영하면서 우리가 부당 요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시에 주차를 하는데 10시까지 대신 받는다든지. 물론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또 힘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금 나올 겁니다 해도 2, 3천 원 주고 가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험이 있지만은 저는 그걸 문제를 삼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시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걸로 실갱이를 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섬세하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주시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좀 저희들한테도 가끔 민원이 옵니다. 예를 들면서 보통 8시 이후에는 무료가 되는데 6시나 7시 이래 들어가면은 한 2시간 걸 미리 달라고 이리 하는 경우가 저희들도 요 노상 주차장 이런 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놓을 때마다 우리가 위탁하는 업주에게 교육을 시키고 혹시 인부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은 강력하게 우리가 경고를 하고도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그런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그런 때문에 사례가 있으면은 위탁 선정할 때 약간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게 계약 그런 조건에 그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이건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도 필요한 장소에 공영 주차장을 우리가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차나 이런 것들을 또 막고 또 그 비용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더 좋은 시설들을 또 갖고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부당 징수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주차장 설립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께서는 아니신 거죠? 예? 공영 주차장을 설립하는 거는 설립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설립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에는 공원가에서 관리하고 그렇겠지. 그게 딱 도시 지구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해당 부서가. 요거는 이제 제가 행감 때 다시 질문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기 보니까 지금 이 유료 주차장 면 중에서 우리 충무공동을 보면은 면수도 부족하지만은 실제 가보면은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거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다른 지역에는 아까 재료지 위에 공영 주차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요즘 많은데 충무공 쪽에 혹시 공영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대체 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류지라든지 하실 그런 그 대체 부지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그 공영 그 유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라고 하면 대책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충무운동은 진흥 12단지인가 앞에 그 지금 우수 저류 시설 작은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그 우수 저류 시설을 활용한 일부 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충무운동 같은 게 주차장이 협소하다면은 뭐 땅을 매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그 예산상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 저희가 볼 때는 그 대단히 우수 저류 시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일부 정도는 그 어떤 복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주차장 설립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어느 중앙부처에 있는 어떤 토지가 하나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매입이 가능하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한림 프레브 앞에 큰 우수 저류 시설이 있더라고요. 물바지. 그런 데는 저희가 볼 때는 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은 뭐 저희가 할 뭐 교통가스 할지 어디 가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일부 복개해서 주차 시설을 만드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주차가 계속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진다면은, 그 외에는 뭐 그 큰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질의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우리 시 차원에서 이 전체적인 그 충무공동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공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저희 교통과가 할 분야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가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적답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진주시 교통역자 특별교통수단 제2탁 보고의 건을 지금 질의하다가 같이 일괄 우리 상정하다 보니까 공용유료 주차장 제2탁 보고권하고 같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뭐 본위원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유료 주차장을 이 설립하는 것은 어떠한 뭐 특정한 뭐 원칙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제일 큰 원칙은 시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제일 크지요. 그 외에는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 도심지라든지 그 구도심지 이런 데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민면허를 잃고 이러면은 저희가 좀 뭐 기존의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뭐 진주시 전체가 지금 주차 대수가 한 170% 가까이 됩니다. 주차 차량은 17만 대인데 주차장은 약 한 부술정에서 22만 대가 됩니다. 타도시에 비해서는 그 주차장 수가 극히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몇 개 특정 지역은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충을 해 나가려고는 그런 우리 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공용유료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이 지금 주차 지금 하는 그 도로변에 있는 거는 노상 주차장이라 공용 주차장 안에 들고, 노상 주차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그다음에 도로의 안쪽에 노예 주차장도 많습니다. 그게 다 합쳐서 지금 1,764만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는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에는 나름대로 처음부터 주차 계획이 좀 있었고 했지만은도 저희 지역구 같은 구도심에 가면은 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전에 뭐 제가 과장님께도 조금 양해를 부탁해 말씀드렸던 부분, 쉽게 해서 봉곡로 오타리에서 저희 그 서봉지 공원까지 일직선에 그 보면은 물론 주차를 하는 숫자는 작을런지 모르지만도 그 부분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그 서봉지까지는 양쪽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안 그래도 주차 단속난 때문에
뭐 제가 참조의 지역구로서 많은 제가 이 민원 사항을 좀 접하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서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서봉지에서 내려오는 길이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대행차들이 상당히 신호에 그리지 않으려고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은 그 시속 어떨 때는 100km, 120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이 옆에서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급히 내려오는 걸 막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이는 공용 유로 주차장 이 부분을 그 설치 근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제가 건의드렸던 그 부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안 그러면 따로 공용 주차장을 시비를 투입해갖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아까 노면 주차장에 그랬습니까? 도로변에 노상 주차장? 예. 예, 노상 주차장을 좀 이제 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자기들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겠다. 그런데도 우리 동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뒤에 이면 도로에는 주택지가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고 상당히 그 주위에 있는 그 상가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많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 부분을 공용 주차장, 유료 주차장을 설립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도 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할 이유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안이 없으므로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재위탁 보고의 건과 공용 유료 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감과장 정규엽입니다.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간이 올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5개 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자는 경상남도 5개 광고협회 진주시 지부이며 우리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5항에 따라서 기존 수탁단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년간이며 대상은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풍수해 등의 공중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돌출간판, 옥상간판, 에드블룬 등의 광고물입니다. 경상남도 5개 광고협회 진주시 지부는 전문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이 단체와 계약을 하고자 하며 재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것도 이 앞에 했던 거와 거의 같은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 5개 광고물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는데 이 위탁 받은 쪽에서는 뭐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뭐 우리가 예산도 없고 예산 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예산이 아니고 법에서 네. 돌출 간판을 3년마다 간판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은 법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직접 위탁자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이제 이 위탁자의 수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액수가 한 건도 어느 정도 됩니까? 그 2019년도 전체 629건 점검을 했는데 1,687만 원 정도고 2020년도 663건을 했는데 1,893만 원. 작년 2021년도 905건 점검을 했는데 2,625만 원. 그 정도다. 예. 그래 해피에다가 이제 우리 신주시에서는 이렇게 업무 재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줘왔는데 다시 이제 23년부터 24년까지는 또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 이렇게 의회 보고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되죠, 예. 이해하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신흥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5개 광고물 하면 우리 돌출 간판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게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는 업을 할 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무연고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냥 철수된 네, 네. 이런 무연고 간판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점검 대상이 됩니까? 무연고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5개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무연고 간판 같은 경우에는 네, 매년 실태 조사를 저희들 하고 실태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철거로. 예, 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시중에도 보면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은 이제 업은 하지 않는데 아직도 많이 달려 있고 건물주들은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무연고 간판 그 철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철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건물주들이 민원을 우리 시에다 이렇게 하면은 민원이 아니고 취합이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해가지고 그리고 위험한 돌출 간판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무연고 돌출 간판 4개를 저희들이 긴급히 철거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안전점검 있는데 우리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아니 있습니다. 이제 달려 있는 기간. 유효기간은 우리가 뭐 10년이 되면은 그런 간판을 교체해야 규정은 되는 그런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네, 그래서 이제 그 각종 볼트라든지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걸 그 점검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점검을 하고 이제 어떠한 안전 진단에 대한 조치는 그 업주가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저희들이 또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건의드리는 게 이제 점검을 하면서 사실 이게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우선 선조치를 하고 후에 이제 그런 그걸 하면 안 되냐? 예, 지금 그렇게 위험한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점검하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흥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저한테 오 의원님 오늘 아까 자료 요구 말씀 아까 하실 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도시건설국 쪽은 필요 없습니까? 다 같이 되는 겁니까? 아까 그게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리에 대한 심사 및 위탁 사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